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오름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0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펀드 환매 물량이 가중되면서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추계되고 있다는 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가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죠.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입니다. 프리즌이라는 뮤지컬인데요.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색다른 뮤지컬이라고 하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 활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죠.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가 쓴 책인데요.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지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접고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경기 둔화 우려감을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 내리면서 174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1751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약세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0.63% 하락 움직임 1740포인트 걷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이 207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여전히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9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 쪽의 매물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는 2포인트 내리면서 49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는 50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보합 움직임 걷고 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이 1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사주고 있는데요. 132억 원, 외국인은 소폭 7억 원 정도 사면서 지수 상승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지만 개인 쪽의 매물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화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 내리면서 1201원 30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난 어제였죠. 미국 달러화가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감에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유로화는 스페인의 국채 입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약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1201원 3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들의 움직임이 순환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화학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LG유학이 두드러집니다. LG유학 7거래일째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제 1.4% 오르면서 32만 5,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에너지가 강보합 그리고 호남석유가 2.6% 큰 폭으로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건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건설이 강보합 유지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2% 그리고 삼성물산과 GS건설도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특징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노조가 어제 임금 협상을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현대차 3.5% 큰 폭으로 내리면서 13만 4,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2.5% 내리고 있습니다. 만도와 성우하이텍 역시 3%, 4%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CJ 옷쇼핑인데요. 실적 개선과 그리고 기업 분할 호재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6% 오르면서 10만 7,500원까지 올랐고요. 장중에는 10만 9,6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경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11시 구간 현재 외국인들 여전히 매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신 쪽에서 나오는 펀드 환매가 지수 상승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 역시 하락 반전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인데요. 코스피가 1741, 코스닥이 499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가 주말을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듯 싶은데요. 그간 덜 올랐던 종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통신업종, 유통, 건설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그간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먼저 열어주실 전문가를 모셔봐야겠죠. 증시전략센터를 이끌어주실 분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는 박스권 상향 코스피가 과연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사전 5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더 밀리거든요. 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앞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키팩터는 실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제조업 지수가 시장 기대치에 비하여 좀 낮게 나오면서 장중에 시장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JP 모건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낙폭을 크게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와 그 실적이 좀 교차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지만 시장은 경기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알코아나 인텔이 상당히 큰 폭의 그 시장의 기대치가 넘는 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 여파가 저희 증시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그 7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시장 역시 기업의 실적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2분기 GDP 수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1분기보다는 오히려 좀 낮은 그 수치가 발표가 돼서 그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GDP 수치가 기대치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 증시의 그 최근의 상승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고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관심은 최근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많이 둔화되지 않을 것인가. 이로 인해서 향후에 지수가 좀 부정적으로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정적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 있지만 미국 시장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 있는데요. 잇따른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의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역시 좋아질 거라는 그런 실적의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저희 증시가 단기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있습니다.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약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다시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만 향후에 외국인의 그 펀드 자금 유입을 살펴보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좀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약간의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 증시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어제와 오늘의 그 시장의 조정은 좀 더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증시가 저희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숨고르기 양상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같은 증시의 조정은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지수가 1750선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저희 코스피 지수의 PR이 약 8.9배입니다. 그래서 약 코스피의 PR이 8.9배에는 여타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그 시장은 그 실적 모멘텀과 그 수급이 맞물리면서 그동안 이제 박스권에 움직였던 증시가 다시 한번 상향 돌파할 가능성에 좀 염두를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오늘의 조정이 괜찮은 조정이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종목별로 상황을 살펴보자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장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니까 삼성전자가 2% 이상 내리고요. 현대차는 4%나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도 그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대한 그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업종으로는 화학이나 운송 업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LG화학이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를 움직이는 건 무엇보다도 수급도 중요하지만 수급 이전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지만 이에 따른 수급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폭이 큰 종목에 좀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좀 상당히 소형주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예. 종목명은 흥하해운이고요. 최근에 그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 운송업종입니다. 그래서 운송업종은 크게 항공이나 해운 업종으로 이렇게 또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 무대로 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 해운 업체입니다. 그래서 해운도 크게 이제 벌크나 컨테이너 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선박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해운 업황 시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벌크 선의 업황은 아직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최근에 컨테이너 선이 상당히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 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한해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높은 한진해운 같은 경우 주가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선 위주의 그 중소형 해운사이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큰 폭의 실적이 턴어라운드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량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PK 밸브라는 우량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PK 밸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내 밸브 시장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IPO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작용을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흥하해운이 PK 밸브의 지분을 약 24% 들고 있기 때문에 PK 밸브 실적 개선에 따른 지분법 이익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6월 말 7월 초에 들어와서 상당히 그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5일선을 타고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라든가
실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1,900원까지 상당히 높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1,9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절가는 21선이 위치한 한 1,05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흥하해운을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1,16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1,9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1.6% 내린 9,528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및 물가 지표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어제 내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자, 중국은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켰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약세입니다. 0.4% 내린 2,4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 H지수가 약보합인 반면 항생지수는 소폭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이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꽤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1.6% 하락한 9,530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동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이러한 약세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엔화가 강세 기조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전 발표 있었던 3차 산업활동지수 또한 전월비 0.9% 하락한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5월 일본 3차 산업활동지수가 97.1로 전월 대비 0.9% 하락했다라고 발표했었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1.1% 상승한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호재로 작용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엔화 강세 기조가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은행 총재는 어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과 함께 환율 및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 기조가 지금 다시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달러당 엔이 워낙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업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언급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엔화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시장에서의 낙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낙폭을 확대한 이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9,5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9,550과 9,600의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증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우성재 연구원님. 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갔잖아요. 자, 물가도 3% 아래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세계에서는 일단 중국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리거든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글로벌 경제 둔화 국면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표들이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세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미국 시장도 이러한 지표들보다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중국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수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2.9%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5월 대비는 0.2%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압력에서는 다소금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더라도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2,400선을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뚜렷한 악재보다는 이러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2,400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다시금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2,4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오늘 2,400선 지지 이후 얼마만큼의 낙폭을 줄일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최근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는 이제 중국의 장기 성장을 믿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중국 증시 흐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권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요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 참여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더 올라갈까요? 손절을 해야 하는 겁니까? 등등의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를 갖고 계세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47,500원. 예. 비중은 95%입니다. 147,500원에 95%를 갖고 계시다고요? 네, 네. 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익도 또 굉장히 많이 나셨겠어요? 네네. 예, 축하드리고, 가장 궁금하신 점은 일단 목표가겠죠? 예, 제가 전문가님들 방송 들어보면은 예. 다음 주에도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예. 저가 문제는 이제 비중이 많아서 수익을 처리를 어떻게 할까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고 예. 향후 추세가 어떤가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조합해서 최종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박양주 연구원님의 의견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구원님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일단 상당히 저가에 사셔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성장성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SDI의 그 성장성도 상당히 큰 폭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로 작용이 되는 영어 단어가 쇼티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폰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더 선명한 화질을 소비자들이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아몰레드라는 그런 부품이 상당히 쇼티지 상태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라는
출자회사의 지분의 약 5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그 아몰레드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쇼티지 상태에 따라서 가동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삼성 SDI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제 그 통계치가 나왔는데요. 하반기 디스플레이 수요가 다소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올해 상반기 PC 출하량에 비해서 그 IT 패널 출하량이 오히려 증가를 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재고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삼성 SDI에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 성장성이라든가 아몰레드 그 쇼티지 상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간으로 볼 때는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현재 그 주가는 지난번 2004년도의 그 고점을 상향 돌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가장 좋은 방법은 홀딩하는 전략이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편입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고 상당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주가의 그 상승 흐름은 상당히 양호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심보다도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올바를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I 상담 받아봤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 무슨 날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제헌절, 2번 만우절입니다. 자, 내일이 바로 7월 17일인데요.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이 됐었고요.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답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프로가 들어와 있는데요. 카프로를 매수하신 분은 14,850원에 30%를 갖고 계십니다. 991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용고님, 최근 들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카프로 역시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카프로도 마찬가지로 그 2분기 실적 개선이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카프로의 그 2분기 순이익이 약 20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70억 원의 그 순이익은 약 300%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이렇게 카프로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생산품이 그 카프로 낙탐의 수급 요건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이고요. 카프로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대규모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부담이 실적 개선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률법을 사용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비용으로 약 600억 원이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올해 같은 이런 비용들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실적 개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차트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6월 17일이죠. 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행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어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량 거래가 터졌던 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대량 거래로 인해서 향후에도 주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행보 국면에서 약간의 최근에 거래량도 좀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 언저리까지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릴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21선을 깨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홀딩을 하는 전략도 수익률 측면에는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롱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4230님께서 4만 원에 20% 매수하고 계시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또 들어와 있네요. 코롱생명과학을 38,600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십니다. 1086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코롱생명과학 일단 두 분 모두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예.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봐주세요.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최근 저가에서 상당히 꾸준하게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예. 모멘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롱생명과학이 지금 진행 중인 임상 실험이 조만간에 완료가 돼서 이에 따른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는 게 하나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은 7월 14일 대량 거래가 터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날 코롱 제약으로부터 코롱 생명과학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주산 전환에 따른 어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코롱이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이 상당히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요, 실적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모멘텀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을 짓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 중인 임상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뉴스나 관련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임상 실험 결과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당분간 4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한번 기다려 보셔서 45,000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실현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통운을 보겠습니다. 65,000원에 15%를 갖고 계시다고요. 용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샀는데 횡보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대한통운이 오랜만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해 주시죠. 네,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코롱 생명과학과 좀 유사한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금호그룹 관련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금호그룹에 관련 리스크가 점차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다시 본 영업 가치를 반영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최근 정부에서 택배 업체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올 하반기에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중소형 택배회사보다도 대형 택배회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대한통운에게는 상당히 큰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영업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을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을 싣고 주가가 한번 상승 후에 행보는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정고점이 69,000원대는 쉽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1차 목표가를 약 69,000원 정도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15-8500-1110번 문자 1599-7770번 전화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